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 여러가지 제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시간이 짧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타겟 플랫폼과 기능 스펙, 그러니까 기능 피처라든가 어떤 피처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할 거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 메인 플랫폼을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확실히 정하고 진행을 해야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많은 개발 환경에서 이런 것들 많이 빠뜨리고 가기도 해요. 아무래도 개발 급급하고, 그리고 이런 허들 단계,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허들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 허들을 맞추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못 맞추고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게임 개발할 때 딱 개발팀들끼리 모여서 우린 그럼 갤럭시 S6로 스펙을 정하자. 우린 캐주얼 게임이니까 S6를 타겟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딱 타겟을 정하고 게임 개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요. 근데 어느 갑자기 사장님이 딱 최신 폰을 들고 오시더니, 야 이거 최근 나온 게임인데 얘는 그래픽 왜 이렇게 좋아? 라고 하면 갑자기 타겟 사양이 훅 올라가죠. 그러기도 하고, 뭐 아니면 개발팀에는 힘이 없고 그냥 사업팀에 의해서 우리는 좀 멋진 그래픽을 보여주고 싶어서 타깃 사양을 높게 잡았더니 이제 사업부에서 안 된다. 우리는 동남아에도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타깃 사양이 훅 낮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타깃 사양을 잡는 게 좀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긴 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긴 해도 타겟 플랫폼을 확실히 잡고 진행을 해야, 최적화라는 거는 결국 성능 대비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좋은 퀄리티만 보여주기 위해서는 높은 사양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겟을 정확히 잡고 그 타겟에 맞는 최적화된 퀄리티를 그걸 조절하는 게 결국 최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 플랫폼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그쵸, 현실과 이상은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게임을 개발 진행하면서 막 타겟 사양이 바뀌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PD님이라든가 그 팀의 수장분께서 잘 중심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긴 한데, 네, 뭐 어쨌든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긴 해요.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최적화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게임의 컨셉과 게임의 재미와 게임의 발전 방향, 그런 것만 보는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만 봐야지, 이때 최적화를 신경 써봤자 이때 만든 코드는 어차피 다 버려야 되거든요. 구현에만 집중하고 성능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결과물 보고 빨리빨리 테스트하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단계가 끝나면은, 그 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프로덕션을 시작하고 나면은 프로젝트를 다시 엎어서 만들어야 돼요. 이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결국 코드들도 다 스파게티화 되고, 뭐 리소스들 다 엉망진창일 거고, 이걸 다시 막 다듬으면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게티 코드로 막 얽혀있는 단계에서 이걸 최적화를 진행하려면 막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개발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허들 있다 보면 이게 사실 잘 안 되죠. 결국 개발 초기 코드가 결국 이제 출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프로토타이핑 단계하고 프로덕션 단계하고 나누는 게, 그쵸, 계속 타겟은 낮추는데 퀄리티는 최상으로 해달라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맞춰주는 게 사실 최적화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눈으론 별 차이가 안 나면서 성능을 최대한 높여주는, 그게 항상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고 뭐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발진의 목표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자처하고 나서도 제일 중요한 건 프로파일링입니다. 최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프로파일링이고, 프로파일링을 거치고 나서 최적화가 진행이 돼야 돼요. 결국은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는 병목을 탐지하고 병목을 제거하고, 다시 병목을 탐지하고 병목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결국 최적화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는 최적화 단계에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목을 탐지하고 병목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 병목이라는 거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병목 현상이라는 건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이런 도로라든가 그런 데서도, 교통 흐름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쓰이는 용어긴 하거든요. 이런 병목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휴게소에서 지금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넓은 주차장에선 널널한데 결국은 이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고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 결국 이 좁은 통로가 바로 병목이 되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널널한 지점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막 급격하게 리소스들을 몰리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는 이런 병목을 체크해서 병목을 제거해 주는 게 최적화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가를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뭐 딱 게임이 느리다. 게임이 느리니까 무조건 일단 그래픽팀을 불러요. 그래픽팀을 불러서 보통 게임은 이제 텍스처가 커서 느리다더라. 텍스처 좀 줄여주세요. 하면 그래픽팀은 그냥 뭐 모르고 그냥 줄여달라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줄여달라니까 뭐 맞겠지 하면서 막 열심히 줄여요. 뭐 1024였던 걸 512로 줄이고 512였던 걸 줄여도 성능이 안 좋아지니까 256으로 256으로 했더니 또 성능이 계속 여전히 안 좋아. 그럼 128로 64로 그렇게 계속 줄여도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텍스처가 병목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막연한 믿음에 의해서 무조건 텍스처를 줄인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텍스처가 진짜로 병목이 맞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프로파일링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결국 막 최적화를 하고 줄여도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프로파일링과 최적화 단계는 개발 막바지 하시면 안 돼요. 개발 막바지 하게 되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봤는데 뭐야, 게임 리소스를 다 엎어야 돼.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개발했던 리소스를 다 다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 아트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죽방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은 개발 초기 단계 빼고 이제 본격 프로덕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이런 프로파일링하고 최적화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면 이제 답도 안 나는 상황이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프로파일링은 성능 최적화를 맨 마지막에 막 개발 막바지에 가서 아니면 출시가 막 몇 주 안 남기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얼마나 주기로 할 거냐, 그거는 개발팀의 스케줄이라든가 개발 상황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그건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빌드 자동화 같은 거를 해놔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매번 막 수동으로 빌드해서 확인하고 하려면 결국 빡세니까 클라우드 빌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젠킨스를 쓰던가 해서 프로파일링용 빌드를 자동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또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주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목을 프로파일링 측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추측에 의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면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요. 완전 그렇게 되면 운이에요. 텍스처가 병목일지 아니면 뭐 이 모델링 리소스가 병목일지 아니면 코드가 병목일지 물리가 병목일지 그런 것들을 그냥 추측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운빨로 때려 맞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파일링을 거치고 최적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프로파일링 환경을 막 직접 만들어야 되고 되게 프로파일링이 되게 불편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은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도 마찬가지고 아이폰이라든가 스냅드래곤이라든가 그런 벤더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러 툴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제공한 툴도 있고 벤더에서 제공한 툴들도 있고 하니까 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는 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화된 환경을 구축하고 빌드 자동화뿐만이 아니고 테스팅 자동화, 예를 들어 벤치마커라든가 그런 환경도 구축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환경이 더 수월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 구성하는데 조금 개발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만 조금 고생해 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그쵸?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에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거는 물론 에디터에서도 프로파일링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를 최종 결과물로 삼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에디터에서 프로파일링 하는 거는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삼아야 돼 이게 절대적인 결과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 PC에서의 상황하고 이 아이폰에서의 상황하고 안드로이드에서의 상황하고 다 달라지거든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에디터에서 프로파일링 결과물을 맹신하시면 결국은 타겟 플랫폼에서 다 프로파일링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모바일 폰에 올려서 프로파일링을 할 때 많은 좀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애로사항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스로틀링일 거예요. 서멀 스로틀링이라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폰 같은 경우는 쿨러라든가 그런 게 달려있지 않거든요. PC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막 에너지가 CPU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에너지가 발생해서 막 열이 높아지면 쿨러로 막 식혀줍니다.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쿨러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방열판 정도? 근데 방열판이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방열판이 있어봤자 막 요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쿨러를 쓰는 거에 비해서 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CPU나 GPU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속 연산을 하게 되면 열이 올라가게 되고 이 열을 낮춰주기 위해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 클럭 스피드를 제약을 걸어버려요. 그럼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핸드폰의 성능이 내려가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최신 폰일수록 그런 성능 저하,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이 기기의 크기는 한정이 돼 있는데 뭐 많아봐서 막 1인치, 2인치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 옛날 폰이랑 요즘 폰이랑. 근데 성능 막 수십 배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에 그만큼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최신 기기일수록 이런 스로틀링에 대해서 성능 다운이 되게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정할 때도 이런 스로틀링 상황인지 아닌지를 항상 고려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으로 빌드를 했어. 근데 처음 빌드하고 실행했어요. 실행인데 병목을 찾았어. 그리고 수정해서 다시 돌렸는데 성능이 오히려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오래 돌려서 재수없어 이게 스로틀링에 빠진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수정해서 성능이 저하가 된 건지 그걸 명식으로 판단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배터리 부족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프로파일링을 하실 때는 이런 외부적인 쿨러 같은 거 달아가지고 요즘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스마트폰 쿨러라고 검색하시면 제품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항상 시켜주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측정을 하고 나면 기계를 몇 분 쉬었다가 해주는 게 좋아요. 바로바로 막 계속 주구장창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쿨러를 돌려도 스로틀링이 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이제 프로파일링하고 측정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스로틀링 관련해서 애로사항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개발사에서는 대기업 같은 개발사에서는 다 온도 측정건 있잖아요. 요즘 다 이마에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 건을 항상 구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열이 지금 얼마인지 이 폰의 온도가 얼마 이상이면 스로틀링이 보통 빠지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하실 때 제가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얼마로 세팅했는지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보통 이 타겟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랑 기본값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기 같은 경우는 30으로 기본값이 설정돼 있고 어떤 기기는 60으로 설정돼 있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60으로 아예 명식으로 설정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보통 모바일 게임, 퍼즐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개발하실 때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일부러 40으로 걸어놓기도 하거든요. 40은 예시의 숫자고 게임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걸어놨고 근데 그걸 깜빡하고 프로파일링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만약에 지금 게임이 성능이 좋아서 충분히 6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데 이 타겟 프레임 레이트 제약에 걸려서 40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 프로파일링 결과물을 좀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V싱크도 마찬가지예요. V싱크도 설정을 해두면 30 아니면 60으로 하드웨어가 강제로 고정을 해버리거든요, FPS를.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하실 때는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